6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졸업사진 찍을 때나 꺼내 입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교복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정한 상한가는 34만 원인데 체육복과 생활복까지 끼워 사면 2배로 뜁니다. 성인 맞춤 정장보다 비싼 옷이 왜 1년 내내 옷장 신세를 져야 할까요? 2026년 2월 대통령이 등골 브레이커를 직접 거론하며 5개 부처 합동 점검과 전국 학교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만 봐도 정장 교복을 매일 입는 학교는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정장 교복만 없애면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업체들이 준비한 다음 수, 그리고 학부모들의 반격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용 정장 한 벌, 요즘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백화점 중저가 브랜드 기준으로 30만 원이면 재킷부터 바지까지 한 세트가 갖춰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입고 가는 교복은 60만 원에 육박합니다. 원단이 2배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명품 로고가 박힌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 가격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정부가 정해둔 교복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 한 벌씩 기준으로 34만 원 남짓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체육복을 사야 하고 생활복도 사야 합니다. 셔츠는 기본이고 넥타이와 조끼까지 품목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학교가 정해준 구성대로 장바구니를 채우면 50만 원은 가볍게 넘기고 어떤 학교는 90만 원을 찍기도 합니다. 상한가는 기본 세트에만 적용되고 나머지는 학교 재량이라는 게 함정입니다. 학교마다 가격 편차도 심각합니다. 종로학원이 전국 5,155개 중 고교를 조사한 결과 가장 비싼 학교와 가장 저렴한 학교의 교복값 차이는 87만 원이 넘었습니다. 강원의 한 자율형사립고는 95만 원 가까이 책정된 반면 서울의 한 일반고는 7만 원대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교육과정을 밟는 학생들인데 교복값이 10배 넘게 벌어지는 셈입니다. 더 기막힌 건 이 비싼 옷의 활용도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712개 중 고교 가운데 정장형 교복만 입는 학교는 고작 31곳, 전체의 7%입니다. 나머지 93% 학교의 학생들은 평소 생활복이나 체육복 차림으로 등교합니다. 블레이저와 넥타이는 입학식, 졸업식, 사진 찍는 날에나 옷장에서 나옵니다. 수십만 원을 들여 산 옷이 1년에 손에 꼽을 만큼만 햇빛을 보는 겁니다. 결국 학부모 입장에선 이런 계산이 됩니다. 실제로 입는 건 생활복과 체육복인데 정장 교복까지 끼워서 사야 하니 총액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정장 교복은 있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있으니까 사는 운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가격표인지 그 구조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복 시장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분명 경쟁 입찰로 업체를 뽑는다는데 왜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요? 2015년 정부는 교복값을 낮추겠다며 학교 주관 구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학부모 개인이 흩어져서 사던 방식 대신 학교가 대량으로 입찰을 진행해 단가를 낮추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좋은 의도였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입찰 구조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복 시장은 2-3개 업체가 번갈아가며 낙찰받는 과점 체제입니다. 새 업체가 뛰어들려 해도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교복은 주문 후 원단 제작부터 재단, 봉제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상품입니다. 전국 단위 납품 네트워크와 AS 체계까지 갖추려면 신규 업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업체들끼리 물량을 나눠 갖는 구조가 고착됐습니다. 과점이 담합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북 구미 지역 교복 대리점 6곳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입찰 전에 미리 머리를 맞대고 낙찰가를 조율한 혐의였습니다. 공정위는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학교마다 낙찰가율이 비슷하게 형성되는 현상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제도의 허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 제도는 2017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관리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전국 단위 감독이 지역별 자율로 바뀌면서 관리의 끈이 느슨해졌습니다. 각 교육청 교복협의회가 상한가를 정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추가 품목이 붙는 걸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 기본 세트에만 적용되니 체육복과 생활복은 별도 청구서가 되는 셈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선 선택권이 없습니다. 학교가 지정한 업체, 학교가 정한 품목을 그대로 사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거부할 수 없고 다른 데서 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입학식이 코앞인데 배송이 늦어져도 업체는 태연합니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배짱 영업이 통하는 겁니다. 학부모는 소비자가 아니라 인질에 가깝습니다. 시장의 룰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2026년 2월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교복 가격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부모님들 사이에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부른다더라. 민생물가점검회의에서 교복이 호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일주일 만에 범정부 대응 체계가 가동됐습니다.
2월 20일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다개 부처가 합동회의를 열었습니다. 단순한 물가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담합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는 초강경 기조가 논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사문화됐던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정부가 직접 가격을 낮추라고 명령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교육부도 움직였습니다. 교복업체들의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 정장 형태의 교복이 꼭 필요한지도 점검하겠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의 교복 구매 실태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별 가격 편차가 왜 발생하는지, 입찰 과정에서 업체와 학교 관계자 사이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 설립도 검토 중입니다. 해외에서 싸게 수입해놓고 비싸게 파는 업체들을 견제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다시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관세 인하 혜택만 받아먹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리지 않는 구조를 끊겠다는 방향입니다. 다만 민간 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검찰과 공정위도 선봉에 섰습니다. 교복뿐 아니라 밀가루, 설탕 등 생필품 담합 사건을 무더기로 기소하며 시장 전반을 압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독과점 구조를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면 공권력을 총동원해 바로잡겠다는 것. 교복은 그 신호탄의 첫 번째 타깃이 됐습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다고 해서 내일 당장 교복값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육부가 아무리 강한 지침을 내려도 교복의 종류와 착용 규정을 최종 결정하는 건 각 학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복 관련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쥐고 있는 권한입니다. 정부 정책과 학교 현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사, 지역 인사로 구성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기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래도 학생은 정장을 갖춰 입어야지라는 인식이 여전히 뿌리 깊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교복 디자인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변화를 추진하려는 쪽이 오히려 설득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에는 늘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서울은 그나마 변화가 빠른 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정장형 교복만 착용하는 학교는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생활복을 병행하거나 아예 생활복만 입습니다. 하지만 지방으로 가면 상황이 다릅니다. 전통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강한 지역, 학교 역사와 정체성을 교복 디자인에 담아왔던 곳에서는 변화의 속도가 더딥니다. 학부모와 동문 사이에서 우리 학교 교복인데라는 정서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나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은 상한가를 정하고 권고안을 내릴 수 있지만 개별 학교의 학칙까지 강제로 바꿀 권한은 없습니다. 생활복 도입을 권장해도 학교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교육 자체의 원칙이 역설적으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구조입니다. 위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현장이 수신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단위의 인식 전환이 없으면 정부 정책은 공연불이 됩니다. 학부모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옷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장 교복이 정말 교육에 필수적인지 아니면 그저 관성으로 유지되는 것인지 학교 구성원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부의 칼은 뽑혔지만 그 칼이 닿으려면 학교라는 성벽을 넘어야 합니다. 정장 교복을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기서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이릅니다. 교복 논란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정장 없애고 생활복으로 바뀌면 업체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으세요?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 규제를 피해 돈을 벌 구멍은 언제나 생깁니다. 업체들이 웃으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생활복 시장은 이미 조용히 몸집을 키워왔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93%의 학교가 생활복을 도입했고 학생들은 정장보다 생활복을 훨씬 자주 입습니다. 당연히 구매 빈도도 높습니다. 정장 교복은 3년 동안 몇 번 안 입지만 생활복은 매일 입으니 닳고해지면 다시 사야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정장보다 생활복이 더 꾸준한 수익원인 셈입니다. 정장 교복 매출이 줄어도 생활복에서 만회하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시중에서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후드티가 학교 로고 하나 붙으면 50,000원, 70,000원으로 뜁니다. 업체들은 기능성 특수 소재라는 이름표를 붙입니다. 항균 기능, 냄새 방지, 속건성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실제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학부모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가 지정한 생활복을 사야 하니 비교 쇼핑도 불가능합니다. 정장 교복대와 똑같은 구조가 생활복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상한가 규제도 생활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정하는 상한가는 동복과 하복 기본 세트, 즉 정장 교복에만 해당합니다. 생활복과 체육복은 학교 재량으로 품목과 가격이 정해집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인 셈입니다. 정장 교복 가격을 아무리 눌러도 생활복 가격이 슬금슬금 오르면 학부모 지갑에서 나가는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이름만 바뀐 등골 브레이커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부가 정장 교복 폐지를 밀어붙인다 해도 생활복 시장에 대한 대책 없이는 반쪽짜리 개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장 매출이 줄어들 걸 예상하고 생활복 라인업을 강화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막으려면 생활복까지 포함한 총액 규제 또는 아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이 열리는 시장의 속성을 정부가 얼마나 읽고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풍선 효과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정장 교복을 없애도 생활복에서 바가지를 씌우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지정업체가 독점하는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리를 끊어낸 학교들이 있습니다. 일부 혁신학교와 자율학교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방식, 이른바 오픈 브랜드 정책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학교가 특정 업체의 제품을 지정하는 대신 색상과 형태만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의는 남색 후드티, 하의는 검은색 트레이닝 바지처럼요. 학부모는 이 기준에 맞는 옷을 쿠팡이든 이마트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삽니다. 학교 마크가 필요하면 동네 수선집에서 2,000원 정도 주고 자수를 놓으면 됩니다. 지정업체를 거치지 않으니 가격 거품이 빠집니다. 비용 차이는 극적입니다. 지정업체에서 생활복 세트를 사면 10만 원 안팎이 기본입니다. 기능성 소재라는 이름이 붙으면 15만 원도 넘깁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비슷한 품질의 후드티와 바지를 사면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자수 비용을 더해도 4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같은 기능, 같은 모양인데 가격은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3년 동안 여러 벌을 사야 하는 생활복 특성상 누적 절감액은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이 방식의 핵심은 경쟁의 복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학부모는 학교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으니 가격 협상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픈 브랜드 방식에서는 전국의 의류업체가 경쟁 상대가 됩니다. 쿠팡, 무신사, 대형마트, 동네 옷가게까지 모두 선택지가 됩니다. 소비자가 발품을 팔면 더 싸고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논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모든 학부모가 직접 옷을 고르고 마크를 맡기는 수고를 감수해야 합니다. 통일감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색상 톤이 조금씩 다르고 브랜드 로고 위치가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도입한 학교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학부모 부담이 확연히 줄었고 아이들도 자기 취향에 맞는 핏을 고를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독점 구조를 깨는 열쇠가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왜 생겨났을까요? 본래 취지는 단순했습니다.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가 같은 옷을 입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빈부격차를 가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교실에서만큼은 모두가 평등하게 출발하자는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근대식 학교 제도와 함께 들어온 교복은 해방 이후에도 이 명분을 유지하며 한국 교육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실은 어떨까요? 60만 원짜리 교복이 빈부격차를 가려주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교복비가 새 학기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자녀 수만큼 비용이 곡절로 늘어납니다. 교복 지원금이 있지만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입니다. 평등을 위해 만든 제도가 역설적으로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교복의 본래 취지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더 씁쓸한 건 교복이 거대한 상술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교복 시대가 열리면서 교복은 패션 아이템이 됐습니다.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가 쏟아지고 학교마다 디자인 경쟁이 붙었습니다. 예쁜 교복을 입은 아이돌 사진이 SNS를 도배하면서 교복은 입어야 하는 옷이 아니라 갖고 싶은 옷으로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업체들은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격표에는 디자인 비용, 브랜드 가치라는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편안한 교복 정책으로 생활복 도입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서울에서는 사복을 허용하는 학교도 28곳으로 늘었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오픈 브랜드 방식을 학교에 건의했다는 후기가 공유됩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담합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교복 생산자 협동조합까지 검토한다는 건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교복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 빈부격차를 가리려던 옷이 오히려 가게를 압박하고 있다면
그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묻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60만 원짜리 정장이 꼭 있어야 우리 아이가 학생다워지는 건지, 아니면 편하고 합리적인 옷을 입어도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는 건지, 교복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때입니다. 정부가 칼을 뽑았고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담합업체는 퇴출 위기에 몰렸으며 정장 교복 폐지 논의도 본격화되는 중입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에서 출발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고 오픈 브랜드 방식을 제안하며 불합리한 품목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야 구조가 바뀝니다. 이미 움직이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도 생활복 자율구매로 바꿨다는 후기가 하나둘 올라오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학부모 총회에서 발언하며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회 직접 출마한 사례도 눈에 띕니다. 처음엔 원래 그래왔는데 뭘 이라는 반응이 돌아오지만 구체적인 비용 비교 자료를 들이밀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숫자 앞에서는 관성도 힘을 잃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의 인식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쁜 교복이 학교 자랑이었지만 지금 세대는 다릅니다. 편하고 실용적인 옷이 우선입니다. 정장 교복은 인스타그램 사진 찍을 때나 꺼내 입는 코스튬에 가깝습니다. 학생회에서 교복 간소화를 건의하는 학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공급자 중심으로 굳어진 시장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교복 업체들도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테니까요. 생활복 가격을 슬쩍 올리거나 새로운 필수 품목을 만들어내는 꼼수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감시가 느슨해지면 풍선 효과는 언제든 다시 부풀어 오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 번 바꿨다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독점 구조에서 소비자는 언제나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권을 되찾는 순간 가격은 제자리를 찾습니다. 교복 문제는 단순한 옷값 문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독점적 관행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다음 세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교복을 입고 있나요? 그 가격은 정말 합당한가요? 복잡한 세상을 쉽게 읽어드리는 나우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